내 딸의 약혼자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얼굴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내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과 판박이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안녕하세요.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아들 민준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나는 딸 지은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다. 엄마, 오빠 언제 와요? 배고파 죽겠어요. 12살 지은이가 투정을 부렸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민준이는 대학 입시를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곤 했다. 조금만 기다려. 오빠 곧 올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그날 밤 집에 오지 못했다. 아니, 영원히 집에 올 수 없게 되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밤 9시 반쯤이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였다는 것이었다. 환자분의 보호자시죠?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준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심각한 뇌출혈이라고 했다.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기적을 기다렸지만 민준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18살의 꿈 많던 아이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위로로 가득했다. 친척들이 와서 울며 안타까워했고 민준이의 친구들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린 지은이를 꼭 안고 있었고 남편은 무너진 표정으로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민준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편의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웃음은 영영 사라져버렸다. 아들을 잃은 충격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남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주 지각하거나 결근했다. 상사와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김 부장, 개인적인 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6개월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아들의 수술 비용으로 빚을 졌는데 이제 수입마저 끊어진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전통시장에서 파는 일이었다. 장사 경험도 없고 미천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라 쉽지 않았다.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한 개에 1,500원이에요. 에이, 비싸. 옆집은 1,000원인데. 저희 집 무가 좋아요. 고객들은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다른 가게와 비교하며 트집을 잡았다. 나는 참을성을 발휘하며 웃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었다. 더 힘든 것은 경쟁 상인들의 견제였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상인들은 새로 들어온 나를 경계했다. 좋은 자리는 이미 선점되어 있었고 나는 구석진 곳에서 장사를 해야 했다.
저기 새로운 아줌마 장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끼어들어서 말이야. 그러게, 우리 장사 방해만 하고. 뒷담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 중에는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냈다. 뭐, 고작 몇 천 원 때문에 집까지 찾아와? 나중에 줄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은이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지은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잔혹했다. 야, 지은아. 너네 집 망했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우리 엄마는 백화점에서만 쇼핑해. 가난한 애들이랑은 놀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지은이는 집에 와서 울며 말했다. 엄마, 애들이 자꾸 놀려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나는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았다. 억울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런 차별과 멸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갔다. 지은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났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나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든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은이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가끔은 집에 생활비까지 보태주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은이는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지은이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월급도 괜찮았고 동료들도 좋았다. 무엇보다 지은이가 밝아지는 것이 보였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 우리 지은이가 이제 다 컸구나.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집에 와서는 수줍게 말했다. 엄마,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지은이가 26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연애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런 날이 온 것이었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예요. 성격도 좋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요. 지은이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여자의 표정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미소였다. 나는 속으로 기뻤다. 이제라도 우리 딸이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아들을 잃고 온갖 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네.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놓을게. 고마워요, 엄마. 분명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은이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 딸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까? 좋은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주말 지은이는 약속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라. 나는 거실로 나가면서 미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미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은이 옆에 서 있는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은 정확히 내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과 똑같았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강민호예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지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청년은 밝게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웃음, 그 말투까지도 젊은 시절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어서 와요. 지은이 엄마예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말도 차근차근 잘했고, 지은이를 대하는 모습도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나온 것이었다. 아, 아버지 나오셨네요. 아버지, 민호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남편에게 인사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지은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민호 씨, 일단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지은이와 민호는 행복해 보였지만 나와 남편은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도 못했다.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 아이.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민호가 돌아간 후 지은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어때요? 민호 오빠 괜찮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그 얼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이가 자고 난 후 나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 말해봐요. 저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 닮았을 뿐이야.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당신 젊을 때 사진이랑 비교해봐요. 남편은 침묵했다. 나는 계속해서 추궁했다. 혹시 당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남편은 화를 냈지만 그 화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은이는 민호와의 결혼 계획을 이야기했다. 엄마, 민호 오빠가 프로포즈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뭐, 벌써?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서로 확신이 서니까요. 나이도 있고. 지은이는 행복에 들떠 있었다. 웨딩드레스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지은아, 그 오빠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야? 아, 가족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둘이 산대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불안감이 나를 감쌌다. 설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호의 출생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어 주민센터에 가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지은이가 민호의 지갑 사진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게 민호 오빠 어릴 때 사진이에요. 귀엽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내 남편과 관련이 있었다. 나는 몰래 그 사진을 촬영해서 남편의 어릴 때 사진과 비교해 봤다. 너무나 흡사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남편을 추궁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여보, 이제 그만 말해요. 저 아이가 누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진 보세요. 당신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다고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완벽해요. 나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여줬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말해요. 지금 당장. 나는 정말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회사에서 일할 때 잠깐 실수한 게 있어. 내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무슨 실수? 그때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자가 있었어. 서지혜라는. 한 달 정도 그냥 그런 일이. 그래서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도 없이. 그래서 나는 그냥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요. 몇 달 후에 그 여자가 전화를 했어.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증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설마 그 여자가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걸 지금 알았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민호가 남편과 그렇게 똑같았던 것이다.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었다. 그럼 지은이와 민호는 이복남매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오빠였다는 것이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그래서였구나. 왜 그렇게 닮았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어울렸는지. 그 아이는 바로 남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이를 불렀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줘야 했다. 지은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결혼식 준비 때문에? 지은이는 여전히 행복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고,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 오빠에 관한 이야기야. 민호 오빠? 혹시 오빠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민호는 너의 친오빠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호 오빠는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 숨겨진 아들이야. 20년 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아, 엄마, 이런 농담은 너무 심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농담이 아니야, 지은아. 아버지가 직접 인정했어.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하룻밤 새 몇 년은 늙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설마, 설마 정말? 지은이의 손에서 카탈로그가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웨딩드레스 사진들이 비참해 보였다. 그래, 민호는 너의 오빠야. 순간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요. 지은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카탈로그를 찢기 시작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제가 키스한 사람이, 친오빠라고요? 지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아빠가 다 망쳤어요. 아빠 때문에 저는,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돼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그 사람과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충격과 혐오감이 몰려온 것이었다. 우애, 우애. 나는 급히 지은이를 부축했지만 지은이는 나를 밀어내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도 저한테 손대지 마요. 며칠 후 지은이는 민호에게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참혹했다.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지은이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남매래요. 뭐라고?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어떻게? DNA 검사까지 했어요. 99.9% 일치해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건네줬다. 민호는 그 종이를 보더니 벽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그동안, 네, 우리는 친남매가 서로,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이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끔찍한 기억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지은아, 나는, 민호는 울면서 머리를 감쪽 쥐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은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괴물이에요. 괴물이라고.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계속해서 자해를 시도했다. 손목을 그었고 약을 과다 복용하기도 했다. 죽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지은아,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일을 했는지. 지은이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샤워를 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몸을 씻었지만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제 몸이 너무 더러워요. 지은이는 거울을 보지 못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민호와 키스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거울을 다 치워주세요.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다. 동료들이 걱정하며 연락했지만 지은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친오빠와 사랑했다고요? 친오빠와 그런 일을.
지은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민호가 나타나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한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갔다. 아빠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지은아, 아빠가 책임을 졌더라면, 아빠가 진실을 말했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제 인생이 돌아와요? 지은이는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지 못했다. 아빠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빠를 닮았다는 게 너무 역겨워요. 지은아, 제발,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요. 아빠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자신의 죄책감에 무너져 갔다. 결국 민호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도 두절되었고 회사도 그만두었다. 지은이는 그의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다. 그 사람도 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러운 여자라서, 제가 괴물이라서. 지은이의 자학은 끝이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통곡했다. 내가 다 죽여버렸어. 내 딸을 내가 죽여버렸어.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게 죄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고스란히 아무 죄 없는 딸이 치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지은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은아,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자. 싫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너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 저한테 왜 이래요? 그냥 혼자 있게 해줘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을 설득한 끝에 지은이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갔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죠? 김 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이를 맞았다. 저는 정말 괜찮은데 엄마가 억지로.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지은이였지만 김 박사의 인내심 있는 상담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제 오빠였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은 씨, 들어보세요. 당신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당신이 진실을 몰랐던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김 박사의 말이 지은이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상담은 일주일에 2번씩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지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뭐라고 하시던? 제가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래요. 지은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도 혼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보, 당신도 상담을 받아봐.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당신도 힘들어하잖아. 결국 민수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무엇을 망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딸의 인생을.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과거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거짓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지은이는 많이 나아져 있었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엄마, 저 직장에 복귀하려고요. 정말? 괜찮겠어? 네. 김 박사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회사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지은 씨, 몸은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플 때는 쉬어야지. 직장에서의 일상이 지은이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김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치유의 과정이래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아빠, 지은아, 저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니야, 지은아. 내가 화낼만 했어. 하지만 아빠도 피해자예요. 어린 나이에 실수했던 거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호 오빠와 그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 지은아. 반드시 약속한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와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27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서로 잘못했던 거죠. 민호도 민수에게 말했다. 저도 이제 이해해요.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첫걸음을 뗀 것이다. 1년 후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엄마, 저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상담센터에서 만난 상담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상담사? 네. 저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분이에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지은이의 얼굴에 다시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였다. 그의 이름은 준석이었다. 그는 과거에 가족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치유된 후 상담사가 된 사람이었다.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에요. 살아남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6개월 후 지은이는 결혼 발표를 했다. 엄마, 준석 오빠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가족들은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식 날 지은이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아, 너 때문에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 고마워. 저도 아빠 덕분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지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 오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은이가 문득 물었다. 잘 지내고 있대.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났다더라. 다행이에요.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는 이제 민호를 꺼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보며 먼저 간 아들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 동생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단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1년 후 지은이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제가 상담사 자격을 따려고 해요. 상담사? 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이는 야간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도 변화했다. 그는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지은이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 과거의 잘못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수는 매주 주말마다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2년 후 지은이는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엄마, 드디어 자격증 받았어요. 축하해, 지은아. 지은이는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지은입니다. 저는 정말 더러운 사람 같아요. 첫 번째 내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혀 더럽지 않아요.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저도 한때는 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정말요? 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은이의 상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상담센터를 찾아온 것이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민호 오빠, 어떡해. 나도 상담이 필요해서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힘들어. 민호도 여전히 그 일로 고통받고 있었다.
새로운 연인이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빠,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괜찮을까? 우리 사이인데. 오히려 저이기 때문에 더 도울 수 있어요. 지은이는 민호의 상담을 맡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치유해 나갔다. 지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저도요, 오빠. 오빠를 도우면서 저도 더 치유됐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3년 후 지은이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다. 준석 오빠도 정말 기뻐해요. 벌써부터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있어요. 지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 임신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수진이를 보살폈다. 민수는 손수 이유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요리를 배우기까지 했다. 아빠, 괜찮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민수는 진심으로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엄마, 민준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해요. 민준? 네.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 이름으로요. 오빠도 기뻐할 것 같아서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는 정말 많이 성장해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아기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아기 울음소리였다. 민수는 손자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지만 너에게는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무렵 민호로부터 소식이 왔다. 그도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축하 카드를 보내왔어요. 지은이는 민호의 결혼 소식을 기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행복해졌구나. 지은이는 민호에게 축하 편지를 썼다. 오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네요. 오빠도 저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민호로부터도 답장이 왔다. 지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과거를 털고 새 출발할 수 있었어. 너의 가정도 항상 행복하길 바라.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은이는 상담사로서도 크게 성장했다. 그녀의 상담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다. 지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도 한때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시간과 치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우리 딸.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저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경험들이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의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내가 이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란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지은이와 준석, 아기 민준, 그리고 민수와 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준석이 말했다. 정말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지은이도 동감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아빠, 이제는 정말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아기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치유하고 용서하며 나니 우리는 더 강해졌다. 과거는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끝내 우리를 쓰러뜨리진 못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거짓말도 없는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처는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수진이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5년이 더 흘렀다. 지은이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왜 희망이라고 지었어?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요. 지은이의 상담센터는 더욱 확장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트라우마 치료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민수는 여전히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준석은 수진이와 함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민호로부터도 가끔 안부 편지가 왔다. 그도 아버지가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할머니, 저 커서 뭐가 될까요? 6살 민준이가 물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저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왜?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나는 손자의 말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정말 착하구나. 그때 지은이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내가 내 딸인데. 그때 정말 힘들었죠?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그럼 당연하지. 멀리서 민수가 손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 준석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오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 여기까지가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과 가족 간의 진실한 소통과 전문적인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나 교훈이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